2월 26일 일요일 밤입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좀 쉬었습니다. 미국 증시 한번 봅니다. 이번 주에는 28일까지 있습니다. 2월에 한 달 거래 마무리되죠.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3월 1일 또 3일절 쉬게 됩니다. 미국의 증시가 지난 1월 달에 보면 연초부터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2월에는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지난주까지 4주 연속 다우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1월 달에는 급등을 했죠. 의외로. 근데 2월은 조금 하락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물가지표 기준으로 삼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지수가 1월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지금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태고, 지난주에도 미국의 증시는 계속 하락을 해왔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3대 지수들이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한 주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400선 다시 또 무너졌습니다. 다우지수가 1.02%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1.05% 하락했습니다. 3,970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6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2,9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보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500 지수가 2.7%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9일 이후에 주간 단위 낙폭으로는 가장 크게 떨어진 주였습니다. 다우지수 4주 연속 하락했고 나스닥도 역시 3.3% 하락을 한 주였습니다. 주시장의 이 낙관 전망이 올 초에 들어서 상당히 커졌는데 점점 감퇴돼 가고 있어요. 연초 주시장의 이 팽배했던 낙관 전망은 이달 들어서 예상외의 신규 고용, 가파른 인플레이션 속에서 서서히 비관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연준이 3월 금리 인상에서 멈추지 않고 5월과 6월에도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는 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상했던 것보다 앞으로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3월 하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당초 예상됐던 0.25% 대신 0.5%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이 발언에 시장이 눈과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내일 27일에는 필립 제퍼슨, 다음 달은 3월 2일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또 그 다음 날은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각각 연설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연준 이사들은 좀 다릅니다. 1년씩 돌아가면서 FOMC 표결권을 갖는 12개 지역 연방은행 이 총재들과는 달라요. 연준 이사들은 늘 표결권을 갖고 있어서 그만큼 이들의 이 발언 파장은 영향력이 있고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 연준의 이사들 3명이 연달아서 연설에 나섭니다. 지난주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주장해서 주시장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로레타 메스터, 클레블랜드, 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이 연방은행 총재들은 올해 표결권이 없거든요. 돌아가면서 표결권을 받아요. 근데 연준의 이사들은 항상 표결을 한다는 것이죠.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는데 이번 달에는 다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이 인플레이션이 단기간 내에 내려오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제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지수가 5.4% 올라서 전년 동월 5.3%에서 0.1%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 PCE 가격지수 상승폭이 전년 동월에 비해서 커진 것은 7개월 만에 지금 처음입니다. 특히 미국인들은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비를 이어가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1.8% 증가했어요.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연준의 긴축이 아직 미국 가계와 기업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결국 연준이 더 오랜 기간 긴축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존의 경제 법칙이 앞으로 더는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벌써 1년 넘었죠. 2월 24일이 1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거의 장기화,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 각국 중앙은행의 이 긴축 통화 정책 등이 이 팬데믹 경제 상황 속에서 과거의 분석 틀에서 이제 앞으로는 들어맞지 않는 결과 점점 나타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이 팬데믹 당시에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 효과가 더 오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팬데믹 기간에 정부의 자금 살포로 생각보다 많은 저축을 해서 현재까지 이것을 계속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인력난에 따른 이 노동시장 강세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이 인력난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인력난에 따른 노동시장 이 강세로 인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 소비를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미국 주택 소유자의 90%가량이 변동이 아닌 고정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모기지 이자율 상승이 미국 가계에 그래서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주택 구매자들의 약 40%가량이 지난 2008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때 변동 모기지를 가지고 있다가 주택시장 붕괴와 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 대신 30년 또는 15년 고정금리로 전환을 서둘렀어요. 이제 변동 모기지는 약 10%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기지 이자율이 상승을 해도 기존 주택 보유자의 모기지 상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거든요. 미국 경제가 경착륙도 연착륙도 아닌 무착륙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연준이 물가 통제를 위해서 지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착륙은 롤러코스터처럼 경기가 갑자기 냉각이 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현상이에요. 반면에 연착륙은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경기 침체나 대규모 실업 사태 이런 것 없이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드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기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더 좋겠죠. 연착륙과 경착륙은 이 경기 하강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무착륙 시나리오는 미국 경기가 꺼지지 않고 고공비행을 계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꺾였는데 고용시장이 뜨거워서 침체의 기미가 나타나지 않아서 무착륙 전망이 나온다라고 진단을 했었습니다. 1월 달에 예상외로 급등했던 미국 증시가 2월 달에 들어선 주춤했었고 오히려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또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이번 주에는 27일, 28일 이틀 남았습니다. 2월. 그 다음에 3월 1일 증시 쉬죠.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는 월, 화, 목, 금 4일 이어질 예정입니다.